조상우는 K리그를 대표하는 불펜 투수로 한때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패스트볼을 던지는 선수로 평가받았다. 시속 150km를 넘는 묵직한 패스트볼은 계속 던져도 타자들이 힘에서 밀릴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트레이드를 통해 기아 유니폼을 입은 조상우는 자신의 구위를 되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해 시즌 막바지에 겪은 어깨 부상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는 비시즌 동안 미국에서 몸을 만들었고 그 성과가 상당 부분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아 합류 후에도 좋은 구위를 보여주며 개막을 앞두고 점진적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구단 역시 경기 후반을 책임질 조상우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조상우는 기아에 와서 동료들의 투구를 보며 깜짝 놀랐다. 원래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가까이서 보니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공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캠프 첫 피칭부터 모두가 너무 좋더라고 감탄하며 확실히 투수가 많고 또 뛰어난 투수가 엄청 많다는 걸 실감했다고 첫 인상을 전했다. 미국에서 시작돼 일본을 거쳐 이제 한국에도 상륙한 구속혁명의 시대 속에서 기아는 150km 이상의 공을 쉽게 던지는 투수가 다른 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큰 아쉬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시속 140km대 중 후반을 던지는 선수들의 구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다. 트래킹 데이터로 보면 특별히 빠른 구속은 아니지만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가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불펜에서 보면 모두가 대포알 같은 공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조상우 외에도 마무리 투수 정혜영 역시 강력한 패스트볼을 던지는 선수다. 전상현 또한 항상 150km 이상의 공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수직 무브먼트와 공 끝의 힘으로 타자들을 제압한다. 정혜영과 전상현의 패스트볼 구속이 특별히 빠르지는 않지만 상대 타자들의 배트가 계속 밀려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충분히 빛을 발하지 않았을 뿐 잠재력을 갖춘 투수들이 많다. 김기훈과 유승철은 패스트볼 무브먼트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다. 단순히 구속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젊은 투수들의 패스트볼 구위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최지만과 곽도균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패스트볼을 던지며 이번 캠프에서 최고 시속 154km의 강속구를 기록한 홍원빈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기아는 이군에도 패스트볼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는 퓨처스팀 관계자들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패스트볼 구위하면 손꼽히는 이일이가 팔꿈치 수술을 마치고 복귀를 앞두고 있다. 불펜 엔트리 구성을 놓고도 고민이 깊다. 뛰어난 선수들은 많지만 이들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지난해 초반 투수 엔트리를 일반적인 13명이 아닌 14명으로 운영했다. 이는 투수들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선수들의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이 방법이 효과를 본 만큼 올해도 적어도 시즌 초반에는 14명의 투수 엔트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선발 5명을 제외하면 9명이 남고 5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도영과 황동화 중 1명이 불펜으로 전환해 롱릴리프를 맡게 되면 8명이 된다. 필승조로는 정혜영, 조상우, 전상현 3명이 확정적이며 좌완 필승조에서는 곽도규, 최지민, 이준영의 합류가 유력하다는 것이 현재의 평가다. 남은 두 자리를 두고 임기영, 김대유, 김기훈, 유승철, 김태형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탈락자는 불가피하다. 기아로서는 행복한 고민이다. 조상우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몸 상태도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는 군 문제 해결 이후 첫 시즌이라 컨디션과 실전 감각이 완벽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60에서 70이닝을 소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계산도 나오고 있다. 본래 강한 기아 불펜의 조상우가 예전의 기량을 되찾아 끝판왕으로 자리 잡는다면 기아의 경기 후반 운영은 더욱 안정될 것이다. 일단 조상우는 8회에만 등판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9시 야구는 최근 구단 역사상 가장 탄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시기 FA로 LG 트윈스로 이적했지만 키움 히어로즈에서 조상우를 영입했다. 기아는 조상우가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하면 작년 시기 있을 때보다 불펜 전체의 위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기본적인 구상을 마무리 지었다. 마무리는 정혜영이 맡는다. 정혜영은 2021년부터 꾸준히 마무리 역할을 맡아왔던 반면 조상우는 키움 시절 6에서 9회를 오가며 다양한 상황에서 등판했다. 기존 틀을 흔들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는 정혜영에 대한 예우이자 조상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결국 이범호 감독에게 남은 과제는 조상우와 기존 메인 세선맨 전상현의 배치다. 큰 틀에서 보면 조상우와 전상현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전상현은 주로 7, 8회에 고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조상우는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었다.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어떤 역할이든 맡을 수 있다고 답한다. 그러나 감독 입장에서는 필승계 투조 운영 원칙을 명확히 정리하고 시즌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개개인의 컨디션, 연투 여부, 데이터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용 방침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뉴 트리플 J, 정혜영 조상우 전상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정식을 구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오키나와에서 연습 경기 5차례, 국내 시범 경기 10차례가 예정되어 있었다. 오키나와 연습 경기가 끝난 현재 3분의 2 지점을 지나온 상태다. 이범호 감독은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각 투수들의 투구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흔적이 보인다. 단, 필승 개투조의 경우 스코어와 관계없이 등판시키되 나름대로의 순서는 정리했다. 조상우는 지난달 25일 하나 이글스전 1이닝 2피안타 무실점 17구, 포심 최고 144km, 과 3일 KT 위즈전 1이닝 1피안타 2탈3진 무실점 29, 최고 145km에 출전했다. 전상현은 지난달 27일 LG 트윈스전 1이닝 1피안타 2탈3진 무실점 29, 최고 145km에서 던졌다. 조상우는 두 경기 모두 8회에만 등판했다. 그리고 9회에는 정혜영이 나섰다. 전상현이 등판한 한 경기는 9회였고 정혜영은 그 경기에는 나서지 않았다. 결국 이범호 감독은 일단 8회에 조상우, 9회에 정혜영을 기용하는 원칙만 지킨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상현이 함께 등판하는 경기에서의 순번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전상현이 8회에 나선다면 조상우는 7회에 등판할 수도 있으며 그보다 앞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범호 감독은 이러한 세부 사항을 조상우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임을 미리 밝혀둔 상태다. 조상우, 전상현, 정혜영 모두 오키나와에서 컨디션이 괜찮아 보였다. 구속은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3월에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조상우는 트레드 어슬레틱 센터에서 투구 메커니즘을 다듬고 돌아왔으며 속도를 떠나 구위가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상현 역시 지난 시즌 중반 롯데 자이언츠의 구승민과 김원중의 도움을 받아 포크볼 그립을 조정하며 더욱 발전했다. 풀시즌을 치르는 새로운 포크볼러로서의 활약을 기대해볼 만하다. 기아 팬들은 단순히 9시 야구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범호 감독이 만들어낼 흥미로운 방정식을 기대하면서